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약만 챙겨 먹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아침 습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눈 영양제를 선호하는 통을 하나쯤 올려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이 조금 침침하다 싶으면 약국부터 달려가 루테인 주세요 라고 말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영양제들이 여러분의 눈을 예전처럼 맑게 되돌려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영양제만 믿고 안심하는 사이 눈 속에서는 조용히 질병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신 80살 박옥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가슴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손재주 좋게 뜨개질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TV에서 좋다고 하는 비싼 루테인을 직접 사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영양제 값으로만 수백만 원을 쓰셨지만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백내장이 심해져 길거리 간판조차 읽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자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비싼 약을 3년이나 먹었는데 왜 제 눈은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루테인의 배신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이라는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지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백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수술대에 오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과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눈을 혹사하면서 영양제 하나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오히려 눈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달 빠져나가던 영양제 비용 수십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 돋보기 없이도 손주가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비싼 루테인 알약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는 아침 식단, 무심코 반복하다 눈의 수정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 그리고 수술 없이도 눈의 노화를 오랫동안 늦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관리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밝게 비춰줄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시 선명한 세상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희망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응원이 제가 더 진심을 다해 말씀드릴 힘이 됩니다.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80살 박옥자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처방해 드린 것은 비싼 수입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채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하시거나 자녀분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매일 아침 공복에 케일 5줄기와 당근 1개, 그리고 사과 반 개를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왜 비싼 영양제 대신 이 녹즙을 권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루테인 알약은 공장에서 특정 성분 하나만 인공적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케일 100g에는 영양제 한 알과 맞먹는 18mg의 루테인뿐 아니라 지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 알약이 고장난 전구 하나를 겨우 갈아 끼우는 수준이라면 케일 녹즙은 집안의 낡은 전선을 통째로 교체하고 전압까지 안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영양소가 서로 손을 잡고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알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당근을 넣는 이유는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당근이 부족하면 밤눈이 어두워지고 눈 표면이 말라 안구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사과를 넣는 이유는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과 속 펙틴 성분이 지용성인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천연 영양소가 가장 빠르게 소장으로 이동해 흡수율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석 달만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침침했던 세상이 안경을 닦아놓은 것처럼 환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케일 녹즙을 드신 뒤 정확히 30분이 지나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케일 녹즙이 황반을 중심으로 눈을 지켜준다면 그 다음 음료는 눈 속의 모세혈관과 피로를 말끔히 정리해줍니다. 그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불을 끄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우리 눈의 동공은 작은 빛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 활짝 열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강렬한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수정체는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 흰자가 익듯 조금씩 뿌옇게 변해갑니다. 이것이 백내장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중력 때문에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며 눈 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압력은 시신경을 손상시켜 결국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도 모자라 녹내장까지 겪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불을 켜고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눈 건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시력을 지키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호막을 세우고 쌓인 피로를 씻어낼 차례입니다. 아까 케일 녹즙을 말씀드리며 30분 뒤에 꼭 드셔야 할 것이 있다고 했지요. 바로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이 보라색 열매가 눈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블루베리를 반드시 케일 녹즙을 마신 뒤 30분이 지나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흡수 원리 때문입니다. 케일의 루테인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두 성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30분의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섭취법입니다. 블루베리가 눈의 천연 방패라 불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토시아닌이 눈 속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핏줄들이 영양을 운반하는 구조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약해지고 터지면서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약해진 혈관 벽을 단단하게 보수해줍니다. 둘째,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보게 해주는 로놉신의 재생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길 운전이 힘들고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속도를 눈에 띄게 끌어올려 야간 시력을 지켜줍니다. 셋째, 활성산소를 제거해 눈의 피로와 뻑뻑함을 빠르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왜 요거트와 함께 먹어야 할까요? 요거트 속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유효 성분이 장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박옥자 어르신도 이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신 뒤 아침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라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시간차 섭취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눈의 호흡법이 있습니다. 바로 20-20-20 규칙입니다. 20분 동안 책이나 스마트폰을 봤다면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는 초점을 조절하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는데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채 굳어버립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순간 그 근육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집중할수록 깜빡임 횟수도 줄어들어 눈물이 마르고 각막에 미세한 상처와 염증이 생깁니다. 20초의 휴식은 마른 눈에 다시 생명수를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가렵다고 해서 손으로 비비지 마십시오.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값비싼 카메라 렌즈를 모래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비비면 수정체를 지탱하는 가느다란 끈이 손상되거나 위치가 틀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백내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렵다면 비비지 말고 차가운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 이물질을 씻어내십시오. 손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부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눈을 앞으로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박옥자 어르신이 3달 만에
다시 바늘귀를 꿰일 정도로 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검증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침 6시,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잠자는 동안 부족해진 수분이 보충되며 눈의 점막까지 촉촉해집니다. 이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6시 15분 주방으로 가 케일과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듭니다. 이때 한꺼번에 들이켜지 않고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마셔 침과 잘 섞이게 합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6시 45분 주스를 마신 지 정확히 30분이 지나면 블루베리 요거트를 한 컵 드십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눈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 때는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바로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나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신 뒤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밥은 가장 마지막에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눈의 수정 단백질이 설탕에 절인 것처럼 끈적해져 백내장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어르신은 이 시간을 눈의 온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깨끗한 수건을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적셔 눈 위에 15분 정도 올려두는 온찜질을 합니다. 눈꺼풀에는 기름을 분비하는 작은 샘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이 굳어 통로를 막습니다. 온찜질은 이 굳은 기름을 녹여 눈물을 보호하는 건강한 기름이 잘 나오게 돕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겐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20 규칙을 지키며 TV를 보고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에 독을 붓는 것과 같다는 제 말을 가슴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루테인 영양제를 당장 버려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루테인은 이미 황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먹는 것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오늘 말씀드린 식단을 먼저 실천하시고 남아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흡연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흡연자가 고용량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복용하면 폐암 위험이 최대 28%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특정 항산화 성분만 과다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암세포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운다면 영양제보다는 채소와 과일로 자연 그대로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수술 여부는 검사 수치보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 읽기가 힘들거나 운전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적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활 습관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술을 서두르기보다 눈에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눈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박옥자 어르신이 다시 바늘을 들고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의학적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를 씻고 정해진 시간에 눈을 쉬게 한 작은 정성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우리 몸은 돌본 만큼 정직하게 답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다시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눈 건강을 지키는 진짜 약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케일과 당근, 사과 주스는 어떤 비싼 알약보다 황반과 망막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드시는 블루베리 요거트는 모세 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땅에서 자란 자연의 선물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과 무심코 눈을 비비는 행동과는 오늘부로 작별해야 합니다. 작은 여유 20초 동안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가 눈을 10년 더 젊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삶은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력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석 달만 버티면 분명히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저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실지, 밤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을지, 눈이 피로할 때 잠시 쉬어줄지, 그 작은 차이가 쌓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눈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백내장이 시작됐다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백내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정체 단백질이 서서히 변성되며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수술 시기를 상당히 미룰 수 있고 수술 후 회복 상태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처럼 함께 올 수 있는 다른 질환의 위험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눈 건강 관리는 예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치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은 혼자서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온몸의 혈관, 신경, 대사 상태가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눈 이야기만 하면서도 혈당, 혈액순환, 수분 섭취, 장 건강까지 함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케일과 당근, 사과, 블루베리 요거트는 단지 눈에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전신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추는 음식입니다. 눈은 그 변화가 비교적 빨리 드러나는 기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눈이 맑아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몸 전체도 함께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광고에 둘러싸여 있고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는 말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아침 한 잔의 주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10분, 오늘 눈을 쉬게 해주는 20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눈 건강이 걱정되어 대신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병원을 미루는 부모님일수록 이런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눈은 아플 때보다 조용히 나빠질 때가 더 무섭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이 시야는 조금씩 좁아지고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방치되다 어느 순간 티가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만에 기적처럼 좋아지지는 않지만 매일의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색이 선명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또렷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나를 제대로 돌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밤을 바꾸고 결국 남은 인생의 풍경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5년 뒤, 10년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아직 충분히 밝아질 수 있습니다. 박옥자 어르신이 다시 바늘을 들고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의학적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를 씻고 정해진 시간에 눈을 쉬게 한 작은 정성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우리 몸은 돌본 만큼 정직하게 답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다시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눈 건강을 지키는 진짜 약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케일과 당근, 사과 주스는 어떤 비싼 알약보다 황반과 망막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드시는 블루베리 요거트는 모세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땅에서 자란 자연의 선물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과 무심코 눈을 비비는 행동과는 오늘부로 작별해야 합니다. 작은 여유, 20초 동안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가 눈을 10년 더 젊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삶은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력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석 달만 버티면 분명히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저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